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천 신북면에 위치한 용련서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송과 한음에 중에서 한음대감을 모시고 있는 서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백리로서 유명하신 조경복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고, 우리나라 서원은 옛날에 학교예요. 사립학교랑 마찬가지입니다. 향교는 공립학교인데 서원은 사립학교예요. 이 홍살문은 품격이나 또는 신성한 것 또는 격식을 갖춘 곳에 있는 대문이에요.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왕릉이나 서원, 향교 예전부터 격식을 갖추던 곳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밖에 있기 때문에 외산문이라고. 외산문요? 예, 외산문이라고.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갈 때는 아무나 그냥 막 출입하는 게 아니라 문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좀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서쪽에 있는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왼쪽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문은 뭐냐? 가운데 문은 여기에 이제 우리 선현들을 위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다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운데 문은 열어놓지 않고 재앙 때 그때는 이제 문을 다 활짝 열게 되겠죠. 경무당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학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강당을 지나서 오게 되면 양쪽에 건물 2채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를 숭문제라고 하고 있고요. 서쪽에 있는 거를 수연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공간은 동제, 서제라고 해서 옛날에 유생들이 공부할 때는 먹고 자고 기숙을 하던 공간입니다. 외산문인데 이름은 영음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산문은 외산문처럼 출입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선현들이 이제 다니시는 길인데 일반 문보다 굉장히 작거든요. 들어가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면서 들어가라. 이 앞에 보면은 이제 계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합보라고 해서 올라갈 때는 오른발이 먼저, 또다시 오른발 합보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실 때는 반대로 왼발 합보. 그러면서 여기 들어갈 때는 낮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출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사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은 옛날 선현들의 학문과 덕행을 본받기 위해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서원에 가면은 이 사당이 앞에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저희의 경우는 뒤에 있어요. 전학부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사당이 되겠어요. 우리 용현서원에 한음 선생하고 조경 선생님 2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참배도 하고 모습도 한번 보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한음 선생이나 용주 선생님은 우리 조선시대 가장 큰 공을 세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한 650개 서원이 있었는데 고종임금 때 대원군이 서원을 강제로 철폐했어요. 그만큼은 회철이 안 되고 남아있었던 거죠. 포천에는 그때 당시 2개 서원이 있었어요. 용현서원이 있고 화산서원이 있고, 한 군데 옥병서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영평현이라고 했고, 영평현에 위치한 서원이 옥병서원이 되는 거죠. 근데 영평현이 포천현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지금은 포천에 3개의 서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셨으니까요. 같이 한번 참배를 할까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 용련서원을 찾아 참배하는 까닭은 바로 2분의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서원장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남인계 사람들이 여기서 토론을 하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향약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원이 그때 당시 한 650개 정도가 있었어요. 북한에 11군데, 남한에 36군데만 남겨놓고 다 없앴죠. 네, 저희 용현서원은 폐철이 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 이유가 한음 선생님이 임진왜란 때 이제 외교적 담당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한음 선생이 청나라에 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폐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유생들이 와서 공부하면서 학문을 터득하고 그랬습니다만은 6.25 동란 이후에는 많이 변화가 일어났죠. 거의 유교 문화가 사라지다 영맥을 잊지 못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선현을 모시는 재앙이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지역사회에 좀 더 참여를 하고자 인성교육이라든 충효예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바르게 사는, 즉 사람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교육하는 깨달음을 알게끔 가르치는 데가 바로 서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현재의 정규적인 학교 이외에 제2의 교육기관으로서 충효예를 가르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깨달음을 갖춰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본연의 기능이 가기를 바라는데,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이 서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좀 젊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서원이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러한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에 걸맞는 인의예지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의 덕행을 알고 깨우쳐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유교라는 부분이 예의와 범절을 알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대해서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용년서원이 인근의 학생들에게 충효사상, 전통예술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서원이길 바랍니다. 한라이프 조명숙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